안녕하세요.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 정서 학습, SEL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음 챙김, 이 두 가지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죠. 네, 오늘 다룰 자료들이 아주 흥미로워요. SEL과 마음 챙김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핵심 역량, 또 이걸 합친 접근법, MBSEL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리고 학교나 직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효과는 어떤지,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까지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거든요. 핵심은 그거죠. 이게 그냥 기분 전환용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을 때 평정심을 찾고 또 복잡한 인간관계를 잘 헤쳐나갈 실제적인 힘, 정서지능 같은 거요. 이걸 어떻게 키우는지 보여주는 거죠, 당신께. 와, 정말 기대되네요. 그럼 사회 정서학습, SEL부터 시작해볼까요? 자료 보니까 이게 자기 감정을 알고 다스리고 또 긍정적인 목표를 세워서 이루고 다른 사람 마음도 읽고 공감하고 관계도 잘 맺고 또 책임감 있게 결정하는 이런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태도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하네요. 사회의 정서적 문해력이라고도 하고요. 네, 정확해요. 이게 단순히 개인 차원을 넘어서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그 CASEL 모델에서는 5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하죠.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기술, 그리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이 5가지가 다 중요하고 또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발전하는 거죠. 이 5가지가 다 균형 있게 필요하겠군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한국형 KSEL 모델에 대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좀 비판적인 내용도 있었고요. 공동체 가치나 마음 건강 강조는 좋은데 자칫 원래 모델의 핵심인 자기 조절 기능이 좀 약해지거나 아이들 발달 단계랑 안 맞게 구성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좀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죠. 좋은 의도로 현지화를 해도 가끔 원래의 핵심을 놓칠 수 있다는 그런 점검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음 챙김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일 잘 알려진 정의가 존 카바진이 말한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현재 순간에 판단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알아차림. 그러니까 과거 후회나 미래 걱정에서 좀 벗어나서 말 그대로 지금, 여기에 있는 연습인 거죠. 맞아요. 우리가 맨날 그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가잖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거기서 깨어나는 거군요. 자료에서도 생각을 막 없애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그냥 바라보는 거. 탈중심화라고 하던데 그게 핵심이라고요. 주의 조절, 현재 자각, 비판적 수용. 근데 이게 또 너무 기술적으로만 쓰여서 원래의 윤리적인 면이 사라질 수 있다는 맥마인드풀리스 비판도 있긴 했어요. 네, 맞아요. 그 맥마인드풀리스 비판이 중요해요. 마음 챙김이 그냥 스트레스 해소 도구 정도로만 쓰이면 그 본래의 깊이나 윤리적인 토대를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경고예요.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이 마음 챙김야말로 사회정서학습의 그 5가지 역량 있잖아요. 그걸 다 키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반이 돼요. 예를 들면 마음 챙김 호흡 같은 거라면 자기 인식이 높아지고 충동 조절도 더 잘하게 돼서 자기 관리가 강해지고요. 자비 명상 같은 건 공감 능력을 키우니까 사회적인 인식에 도움이 되죠. MBSEL이요. 단순히 규칙 배우는 걸 넘어서 내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고 다루는 법을 배우니까 이게 더 깊은 변화를 만들 수 있겠네요. 네, 핵심 동력은 바로 자기 조절 능력의 향상이에요. 연구들을 보면 마음 챙김이 스트레스 줄여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이유가 바로 이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주의력, 감정, 행동, 이걸 스스로 조절하는 힘이 커지면서 그 SEL의 목표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돕는 거죠. 실제 적용 사례들도 보니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교실에서 감정 나누기 활동이나 호흡 운동부터, 직장에서는 마음 챙김 리더십, 가정에서는 마음 챙김 양육까지요. 요즘은 앱이나 온라인 강의 같은 디지털 도구도 많아져서 접하기도 쉬워졌고요. 네, 그리고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감소 같은 정신건강 효과는 기본이고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것도 향상되고 심지어 학업이나 직무 성과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증거들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아, 물론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런 점도 분명히 짚어졌어요. 그리고 효과는 결국 프로그램의 질이나 얼마나 충실하게 실행하느냐에 달렸다는 거. 그냥 겉핥기식 접근은 경계해야 하고 특히 프로그램을 이끄는 교사나 리더, 어른들 본인의 웰빙을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와닿더라고요. 빈 컵으로는 물을 따를 수 없다는 말처럼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정리해보면 사회정서학습은 우리가 길러야 할 내면의 역량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고요. 마음챙김은 그 지도를 따라서 실제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 구체적인 방법 혹은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둘이 합쳐지면 정말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잠재력을 깨우는. 오늘 이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혹시 당신의 일상에서 이런 사회 정서적 역량이나 마음챙김이 좀 부족해서 힘들었던 순간 같은 거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이런 능력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던 경험은요? 더 나아가서 당신의 내면 풍경을 좀 더 잘 가꾸기 위해서 오늘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마음챙김 실천, 딱 하나만이라도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게 이 깊은 탐구의 진짜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